자, 86번 역시 피세 문제입니다. 자,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영어 주식 투자에서 이득을 봤다 그러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 손해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상관관계죠. 그래서 옳은 진술이죠. 2번 오직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의 이동이 발생할 때만 열에서 동력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열에서 동력을 얻을 수 있다면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의 이동이 발생한 것이다. 옳은 진술이죠. 3번 마이클 조던이 최고의 농구 선수라면 공중에 3초 이상 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조던은 2.5초밖에 떠 있지 못한다. 그러므로 마이클 조던은 최고의 농구 선수라고 할 수 없다. 과연 3초라는 것이 절대값일까요? 최고라고 하는 것은 상대값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논리는 잘못됐죠. 자, 4번, 5번 여러분들이 보세요. 87번 나는 이 문제를 재밌게 봤습니다. 세제지원 하자. 그러니까 반론이 있다는 거죠. 근데 또 이 반론에 대한 반박이 있다는 거죠. 자, 반론, 반박 이렇게 있습니다. 1번을 볼게요. 기억 디귿이다. 자, 애국의 입법에가 없다. 그러니까 반박, 전자상거래는 우리나라가 제일 앞서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가지고 우리 지원해주자 하고 설득할 수 있을까? 2번 보세요. 자, 니은과 C입니다. 전자상거래 도입은 자발적이다. C. 개별 기업의 전자상거래 도입 결정 쉽지 않다. 자, 반론의 니은은 뭐냐면 자발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까지 지원을 해줘야 할까 하고 반론을 펼쳤다는 거죠. 그랬더니 반박, 전자상거래 도입은 쉽지 않다. 쉽지 않으니까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이와 같은 논리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설득하겠다는 거죠. 3번 볼게요. 디귿과 E입니다. 전자상거래 조체 수입이 감소하고 있다. 이 과세, 양성화 효과가 확실한 경우에만 지원해주면 되지 않겠니? 좋은 관계죠. 자, 5번 보겠습니다. 면과 비협입니다. 면, 전자상거래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정보통신기술 발전에는 기여도가 낮다. 자, B를 볼게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경쟁은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유도한다. 이렇게 반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원해주자 하고 설득할 수 있는 거죠. 자, 4번 볼게요. 리얼과 A입니다. 오프라인 기업 경쟁력이 상실한다. A. 중소기업은 자금이나 역량이 부족하다. 이것은 이 반론에 따른 반박이 과연 설득 효과로 나타날 수 있을까? 나는 의문시됩니다. 그래서 답을 4번으로 정했죠. 88번 역시 피시험 문제입니다. 트랜스 지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내가 밑줄 쳐놨는데 왜 쳤냐면 이것이 주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죠. 트랜스 지방은 동물성 지방처럼 심혈관계 해롭다. 무엇과 무엇의 관계로 봐라. 그것이 주제다. 이렇게 내가 설명했었죠. 자, 그러면 기억, 지의 먹이에 함유된 트랜스 지방 함량을 증가시켰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나쁘니까 증가하겠죠. 니은, 마가린, 트랜스 지방 함량을 낮추자 나쁜 것을 줄였답니다. 나쁜 것을 줄이면 그 발병률은 당연히 감소하겠죠. 옳은 진술입니다. D가 자, 패스트푸드를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한 후 검사해보니 HDL 우리에게 좋은 거죠. 이것이 감소했다. 자, 나쁜 것을 계속 투입하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좋은 것은 감소하겠죠. 그래서 기억년 D것입니다. 89번 역시 피세 문제죠. 자, 지문이 깁니다. 머리, 꼬리 봅니다. 꼬리 보니까 하지만 잡혔죠. 이거 2줄 읽으면 되죠. 우리와 마찬가지로 규칙에 기초하여 선택된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개체를 상대할 경우로 국한된다. 우리 인간이 동물을 돌보거나 사냥하는 것은 공동체의 규칙에 근거하여 선택된 결정이다. 비록 동물이 생명을 갖는 개체라 하더라도 인격체는 아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동물의 법적 권리를 가질 수 없다. 자, 법적 권리를 가질 수 없다. 이것은 결국은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거죠. 동물은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 그래서 그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 뜻이죠. 자, 이 어려운 지문 머리 꼬리 보고서 바로 답을 찾았습니다. 90번 피세 문제죠. 기억을 강화하는 진술 보기에서 고라는 거죠. 이것은 합당한 비판이 아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반론을 펼친다는 얘기죠.
자, 실험에서 인공조미료 사카린이 인간 암을 일으킬 수 있는지 밝히겠다고 200마리 쥐를 사용했다 그러죠. 이 실험에 사용된 사카린 양이 쥐가 먹는 음식의 5%로 너무 많다는 것이었다. 인간에게 그 양은 음료수 800병에 함유된 사카린의 양인데 누가 하루에 음료수 800병을 마시겠냐는 비판이었다. 근데 이제 글쓴이는 이 비판에 대해서 합당한 비판이 아니다라고 하는 자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죠. 자, 보기를 볼게요. 기억, 인간이든 쥐든 암이 발생하는 사례의 수는 발암물질이 섭취량에 따라 비례한다. 자, 비례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에 써 있는지 이것을 찾아보면 되죠. 그 비율이 낮을수록 발암물질의 유효성이 낮아진다. 낮을수록 낮아진다. 비례관계죠. 그래서 옳은 진술입니다. 니은, 쥐에게 다량 투입했을 때, 자, 다량이란 표현 찾아가면 되겠죠. 앞에서 봤죠. 너무 많다. 다량이다. 그래서 사람에게 나타나는 병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다른 동물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양을 투입하면 똑같이 나타날까?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자, 이것을 볼게요. 발암물질의 유효성이 클수록 더 많은 수의 실험 대상을 확보해야만 유의미한 실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자, 이것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렇게 많은 쥐를 이용해서 실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표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틀렸습니다. 그러면 답은 3번이죠. 91번 주장을 약화시키는 진술 찾으라는 거죠. 앞에서겠죠. 약화시킨다. 이것은 상대방이 반론을 펼치는 경우 넌 어떻게 답할 수 있겠니? 답할 내용이 궁하지 않겠니? 이것을 찾으면 된다고 그랬죠. 질문 보겠습니다. 과학자. 하지만 내 의견, 나는 순수 과학 분야에 종사하는 과학자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이게 필자 주장이죠. 자, 이 주장을 약화시키는 진술을 찾아보기로 합니다. 니은 보세요.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의 구분이 쉽지 않다. 자, 이런 주장에 대해서 내가 대묻습니다. 그러면 순수과학과 응용과학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니? 어디까지가 순수과학이고 어디서부터가 응용과학이니? 그에 대해서 확실한 경계선이 있어야만이 너의 주장이 옳지 않겠니? 하고 반문을 제기할 수 있죠. 리얼 보세요. 순수과학도 인간과 환경에 긍정적 영향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내가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면 이 주장을 펼친 사람 어떻게 답할까? 답이 궁하겠죠. 그래서 니은과 리얼을 약화시키는 진술로 보면 되죠. 자, 기엇과 디귿, 미음은 이 주장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살펴보세요.